예,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장양동, 두호동, 한여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민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 그리고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시정 질문에 답변을 준비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에서 총 사업비 3조가 넘는 민간공원 개발 사업과 그리고 투자 유치에 집중해온 영일만 산단의 환경관리 대책, 그리고 국제의 컨벤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포항 전식 국제 컨벤션 센터의 운영 전략과 관련된 부분들을 시정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이웃과 관련된 전세 사기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기존의 피해자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현안과 관련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도 한 2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시정 질문이 있을 때 시정 질문을 담당하는 관계 부서들은 최근 시장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이 많이 앞섰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시정 질문의 내용이 더 우선시 고려되는 걸 보아하니 시장님의 건강은 좀 많이 나아지신 것 같고 시정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 컨벤션 기반 시설도 있지만 도심 내에 도심 축각 공원의 지도가 바뀌는 대규모의 투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공원 조성 사업들이 이렇게 포항시의 관내 3곳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간 택지 개발 사업과 비교했을 때도 기반의 택지 조성비나 공원 시설 비용들을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여건에서는 민간 개발 사업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숲세권, 학세권 등등 지역에서 많이 기대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 비공원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나 분양의 참여율은 상당히 저조한데요. 왜 이러한 민간공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포항 시민들께서 이렇게 분양이 이어지지 않는지 혹시 이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하거나 파악하신 게 있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분양이 조금 덜 되는 것은 최근에 전국적인 주택 경기 상황 그런 부분하고 특히 가격이 인하될 수 있다.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그런 추세가 아마 좀 있는 그런 경향이 있고 어쨌든 현재 주택 보급률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어쨌든 금융기관에 좀 이렇게 혜택을 좀 잠시라도 빌려야 되는데 금리나 이런 부분이 워낙 높으니까 부채를 안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합쳐져서 그렇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이 현재 장기 미집행 공원의 이 공동주택이 주로 도심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도심의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거주 시설로서는 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소위 이제 경기적 요인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지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분양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경기적인 요인보다는 경기 외적인 요인들이 더 분양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이제 부동산 이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당시에는 아주 좋은 분양 시장의 조건이었고 그에 따라 사업의 개발 구조들을 설계를 했고 사실상의 금리나 분양 예정자들 입장을 했을 때
중간에 중도금이나 계약금 자체가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적인 요인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 외적인 주택의 지역의 공급의 과잉 부분이나 지나친 그 PF나 그 브릿지와 관련된 사업 외의 비용들이 많이 부담이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고분양가 때문에 포항 시민들이 살고 싶은 공원이고 살고 싶은 민간공원의 비공원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분양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분양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오히려 포항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망설임을 갖고 오히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외지의 투자자들이 오히려 관심을 더 가지는 실질적인 혜택은 포항 시민보다는 투자자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구조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사업 자체가 단순한 민간 개발 방식이 아니라 포항 시장님께서 공동 사업 시행자인 전체적인 민간 공원의 공익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는 민간 공원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포항 시민들이 걱정하고 기대하는 만큼 그 좋은 명품 공원이자 비공원 시설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림 1번을 잠깐 띄워주십시오. 당초의 민간공원 최초 제한 해양들을 보면 지금은 장성공원이 제척이 되었지만 학산공원이나 한호공원이나 양학공원 최초의 사업의 제한 모델을 보면 사실상 택지 조성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율들이 1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실시 협약 이후에 주택 사업이 승인이 된 기준으로 봤을 때 환경영향 평가 기준의 사업비를 고려했을 때도 이 사실상 비율들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익사업에 기반하는 이러한 비공원 사업이 포함된 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종적으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선정이 돼서 일종의 공공성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공원 부진의 시설 비용이나 또는 토지 보상 비율들이 오히려 비율이 축소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슬라이드 2번을 보시면 포항시가 최초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실질적인 실시 계획과 협약을 진행하는 도중에 국토부에서는 여러 가지 보완점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포항시가 그동안 자랑했던 민간 추진 사업자의 제안자의 소유 토지 비율이 오히려 이 민간공원 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해서 이 배점을 축소하고 공공기여 방식에 대한 배점들이 오히려 늘어나는 방식에 다시 말하면 공공성을 강화하는 개발 방식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상의 지침의 일부 변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이 사업에 관한 공공성을 사업 최초의 모델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이 좀 더 기대 이익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그에 대한 국토부나 여러 가지 부처의 협의를 통해서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 그리고 또한 공원에 대한 재투자들을 좀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가 있는데 시장님 이 답변서대로 충분하게 공공성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들을 앞으로 좀 진행시킬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국토부에서 저렇게 바꾼 취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도심에 어쨌든 숲이 있는 게 좋으니까 그걸 최대한 좀 훼손 면적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더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넓혀서 오히려 주택 가격을 인하한다든지 또 공공시설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가치는 어쨌든 최소한의 개발만 하자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로 인한 이 업체들이 우리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치게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부실하게 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히 감독하고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깨 우리 존경하는 김민정 의원님이 어린이 공원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도 저도 공감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은 조감도나 이런 것들은 그럴듯하게 놓고 민간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할 때는 그 전혀 이렇게 틀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도 그걸 볼 때마다 실무자들한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중간 감독을 하고 체크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쪽 부분은 특히 공원 개발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수익 이익을 환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조금이라도 더 투자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아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그 시장님 언급하셨지만 이 사실상 이 사업 규모가 대단히 제가 포항시 이래 아마 공익개발 사업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이 특히 한호공원 민간개발 조성 특례 사업의 경우에는 그 수분양자들이 입주했을 때의 그러한 학교 배치나 이런 부분들이 그 현실성하고 어떻게 그 공감할 수 있는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단지별로 학교 배치도 다르고 사실상 바로 길 건너에 있는 학교에는 그 다니지 못하는 분양하고 입주 이후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특히나 행정구역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이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충분한 공감대와 이러한 혼란스러운 얘기됐던 부분들을 좀 사전에 차단하면서 이 사업들이 갔다라면 좀 더 그 시민들의 기대에 더 부응하는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님께서도 그 임기 내에 그 민간공원 사업들이 완료되고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혹시 그 포항시 민간개발 그 공원 사업 중에 일부 사업 부지에 대한 최근 그 새마을 금고 PF 대출 사기의 사업장으로 포항이 지목된 거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출 PF 대출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수수료 사기 사건이 이제 연루가 되는데 그 사업장이 여러 군데 국내 여러 사업장 중에 포항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사기 금액만큼 포항 시민들이 누려야 할 프리미엄들이 훼손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그러한 사업 구조나 그 공원에 개발하는 방식의 관리 감독뿐만 아니고 사업에 관한 협약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부분도 지금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 민간 사업의 규모나 내용이 그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이즈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실시 협약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포항시 의회도 포항시장님과 같이 이 머리를 맞대거나 대안을 모색할 길이 없습니다. 해서 시장님께서 한번 이에 대한 사업자의 측면도 있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성에 기반한 성격도 있기 때문에 늦었더라도 실시 협약에 대한 공유를 좀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학군 관련해 있는 조정 이런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이 지역구에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또 이렇게 접하실 테니까 혹시 그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저희 행정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고요. 그 PF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이익 공유를 위한 협약 부분은 우리 실무진들이 나름대로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걸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민간 업체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문제가 없다면은 의회하고 같이 공유해서 하는 게 좋고 또 만약에 그게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나 혹시 민간하고 이야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뭐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시장님 그 과거에 제가 한 수차례 이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민간 추진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영상의 비밀을 이유로 모든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고, 다만 실시 협약상의 열람 과정에 확인을 했습니다. 포항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관계기관을 포항시를 관계기관으로 인정을 하면 이 실시 협약은 공개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이에 대한 권리나 의무에 대한 행위로 그 의회의 동의 절차까지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공익성의 관점에서 좀 이 사업의 투명성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실시 협약을 좀 공개해 주는 방식으로 해 주시고, 특히 그 시장께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던 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 시민들의 돌아갈 이익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후 타당성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 단순한 행정력만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꼼꼼히 숨어 있는 그러한 포항 시민이 누려야 될 이익들을 찾아내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 부분은 그 국내 전문가들을 통해서라도 그 이 사업이 완전히 완료되고 총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 사업이 완료되면 단계적으로 이에 대한 우리 포항시만의 전략적인 방법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서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부시장님 통해서 제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 자리에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그 답변대로 잠시 나와 주십시오. 예, 부시장님 이렇게 또 인사하는 경우 처음입니다. 그 부시장님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심의위원이십니까 혹시?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그 혹시 도시계획 심의 그 회의에 참석하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혹시? 예, 위원입니다만은 제가 위원장이 아니고 네, 또 우리 실무자들이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불가피에 참가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곳곳에 그 중대한 개발 행위를 위한 심의도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데, 제 경험상 이게 정적소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최소한 그 우리 부시장님의 오래된 행정 경험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안별로 판단하셔가지고 좀 참여하시는 것도 관심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그 시장님 그 민간공원 사업과 관련된 개별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시장님의 답변서를 보면 민간공원 사업과 관련된 타행위 개발 행위에서 발견된 그러한 발암물질 그 토양 오염과 관련된 그 조치의 결과가 단순한 사업자가 단순한 업무 착오에 따라 일어난 일종의 조치라고 인식되고 있는데, 그 질문이 나가고 답변을 검토하는 과정에 그 부시장님 종합적인 견해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 종합적인 견해는 하여튼 그 타행가 신청 과정에 있어서 그 시공사가 의도적으로 조사 결과를 거짓 또는 부정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은 아닌데, 하여튼 그 서류가 잘못 첨부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실무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것은 좀 잘못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년이 넘도록 이 사업 추진 과정이 확인되지 못한 부분은 시공사의 탓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검증의 주체인 포항시의 잘못이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타행위의 개발 사업과 이 시공사와 관련 없는 개발 행위에 대한 이 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원칙은 별도의 문제라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3번을 보시면 최초의 이제 개발 행위 당시에 제출한 시험 성적서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논란거리는 있지만 당시 현장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그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항목과 그 시험 조사, 토양오염 조사 결과치가 어쨌든 확인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게 니켈 수치가 아닌가 의심을 했고, 그 이후에 확인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4번을 보시면 실제
원본 성적 결과 보고서는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 제출된 자료는 이게 좀 여러 가지 논란거리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의심되는 행위들은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에는 확인이 되었고, 5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거는 뭐 민간공원 조성 사업자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개발 행위 과정에 이 사업자가 최종적인 개발 행위의 그 심의를 위해서 토양 오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의심이 되는 토양 오염 조사서의 시험 성적서의 껍데기는 표지는 그대로 두고 최종적인 토양 오염 결과서는 아까 슬라이더 4번과 전 항목이 일치되지 않는 결과서를 제출하고 있고, 종합적인 검토 의견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 절차나 이 과정들을 되돌아보면 심각한 어쨌든 관리 업무가 부실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이게 단순하게 업무 착오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로 이렇게 정정이 돼서 실제 해당 골재 채취 허가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외부 사토정이 실제 도서서 반출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의원님 말씀하신 바 같이 서류 자체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재발 방지와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정 및 근거 조치를 하여서 추후 재발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부시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제가 그 조치 사항 중에 토양환경보존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토양 오염이 발생을 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포항시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됩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단순한 업무 착오에 지나지 않는 경미한 사건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슬라이드 6번을 보시면 이 6번과 5번의 차이에 혹시 부시장님 그 차이점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삼지역이 500. 예. 슬라이드 6번 제출한 그 토양 오염 기준치하고 다른데요. 항목이 추가됩니다. 23번, 22개의 항목이 아니라 다이옥신이 토양 오염 조사 결과의 대상으로 작년 2월에 관련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염 조사의 공정 방식은 작년 7월에 고시가 되고, 그러나 최근의 개발 행위에 관련된 자료들은 과거의 자료로 검사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관련법이 강화되는 취지는 토양에 관한 단순한 흙이라는 것보다는 자원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강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어쨌든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담당자들이 그 최근에 법령 개정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수시로 파악해서 업무 연산을 통해서 첨부 서류라든지 개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어떤 그런 그 착오라든지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7번을 보시면 뭐 다른 민간공원 조성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체 이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토량에 대한 반출이나 타 행위에 대한 이용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이나 절차에 따르면 최소한의 서류 규정들을 맞춰야 되는데 여전히 이 사업을 승인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계약 관계가 없이 행정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좀 차단할 수 있고, 그러한 개발 심의도 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보완을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네, 하여간 저희들 민간 특례 공원 사업지 내에서는 일단 토양 오염은 모두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으나 하여튼 이러한 최근의 법령 개정의 변화 사항이라든지 또 각종 타행위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첨부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업무 연산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저희 포항시가 지난 한 3, 4년간
투자 유치의 목적으로 정말 열심히 달려온 2차 전지 산업과 지역의 일반 산업단지, 특히 영일만 일반 산단과 관련된 부분을 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차 전지나 그리고 폐배터리 산업은 기대 산업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환경 오염이 우려가 공존되는 그러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근래에 새만금에서 첨단 산업 특구가 지정이 됐고 2차 전지 관련 산업들의 그러한 입지나 투자 계획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는 포항시의 2차 전지 산업과 관련된 시각들은 이렇습니다. 포항시의 2차 전지 산업들은 오히려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사실상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새만금은 이러한 언론이나 여러 지역 사회의 그런 우려와 그러한 그 문제 지적 속에 일주일 만에 국가산단 그 새만금 그 심의위원회에서 1,300억이 넘는 폐수 처리장 증설 예산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반면 포항시는 아직도 그 영일만 산단에서 방류되는 산폐수나 리튬 농도가 포함된 여러 가지 폐수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방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혹시 이 기사를 보시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혹시? 예, 그 포항시의 그 2차 단지를 특화 단지를 통해서 포항시의 미래 산업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또 시민의 환경권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들시에서는 투자 유치 단계부터 기업의 수질 환경 방지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여러 가지 시설 확충이라든지 법적 기준 강화에 대해서 관련 부처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하여튼 저희들도 앞으로도 입주 후에도 산단 조성 환경 하수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산업단지에 대한 사후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ESG 그런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도 촉구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속 가능한 포항시의 어떤 그런 그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의 관내에 입주된 2차 전지 관계사들의 해외 그 진출된 국가들의 현지 사정들도 지금 환경 오염 때문에 적지 않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 사업 매출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있지만 이제는 환경 오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그의 조치에 대한 노력들이 지금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특히나 일반 산단 그 업종별 포항시와 경상북도 간의 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어쨌든 도에서도 관련된 업무나 이에 대한 능력들을 충분히 보여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과는 다른 특별한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9번을 좀 보여주시면 슬라이드 9번. 최근 그 여러 가지 일부 언론의 지적도 있었고 이에 대한 보완 조치로 영일만 4산단과 관련된 환경보전 방안서 보완 서류들을 검토해 보면 어쨌든 5개의 발암물질이 건강 위해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이에 대한 환경이 주변에 인구 밀집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에 대한 수질뿐만 아니라 대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2025년, 26년 관련된 2차 전지와 관련된 그 개별 기업들이 입주가 완료가 되고 정상적인 공장이 가동이 된다면 이에 대한 임계치에 대한 배출량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간 환경 오염에 관심이나 지원 대책들이 수질에 국한되었다면 사실상의 지금은 그 포항 시민들이나 장량동이나 도호동, 한여동, 흥해 인구와 관련된 도시 지역 주민들의 그 체감은 대기를 통해서 아마 느껴질 그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을 그 부시장님 혹시 현재 영일만 산단 내에 TMS가 설치된 사업장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예, 하여튼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개. 이 사업 규모는 뭐 제가 알기로 상장 가치만 해도 50조가 넘는 기업들이 있는데 TMS 설치는 한 3군데밖에 되지 않은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개별 입주 기업들이 법정 그 모니터링 그 설치인 TMS를 설치하는 것 외에도 포항시가 예산을 들어서라도 이에 대한 사후 환경 관리, 특히 대기 환경 관리에도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특히 이러한 대규모의 산단 2차 전지와 관련된 산업이 조성되지만 사후에 환경 관리의 모니터링 지점이 장량동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늦었지만 기존의 조사 지점 외에 인구 거의 10만 명 이상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배후 어쨌든 주거단지라고 할 수 있는 장량동과 환여동, 도동 그 일대에 사후 환경조사 모니터링 지점을 좀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의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하여튼 여기만 산단에 대한 건강 영향 평가 항목인 대기 오염 5개 물질의 임계 가중 배출량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준공 후에 운영 시에도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사업지구 주변 6개 지점에 연 2회 주기로 조사할 계획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향동에 대해서도 추가 반영을 검토하는 등 기업의 유치와 함께 우리 또 시민들의 환경권 또 대기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도 또 시민들 참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후 환경 관리 강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슬라이드 11번을 보시면 기존의 그 회색으로 제조시설 용지였던 부지가 어쨌든 산단의 뭐 시장님 비롯한 그 투자 유치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입지 계획들을 변경되는 행정 행위를 이후에 결과적으로 2025년이 되면 2차 전지 사실상 전용 단지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산단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 빨간색이 이제는 지역을 먹여 살리는 포스코 이외의 경제적인 역할도 하게 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 부지에서 발생된 환경 오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기존의 영일만 산업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외에 지금 신규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신규 산업단지의 경우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 대기와 특히 수질과 관련된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설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지금과와 다른 지속 가능한 신규 산단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시장님 이에 대한 혹시 견해가 있으신지? 예, 공단 설립 시부터 충분히 사전의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그런 그 대기라든지 배출량에 대한 어떤 그런 임계치 기준을 내야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좀 더 이게 집단화되고 또 대규모화된 분에 인해서 또 시민들 걱정이 있는 만큼 추가로 저희들이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슬라이드 12번을 보시면 현재 최종 그 가장 근래 영일만 산단 변경 계획입니다. 그 공정 폐수가 그 여러 가지 뭐 규칙에 따라 근거에 따라 포항 흥해하수 처리장에 연계 처리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일부는 직방류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까지 환경에 관한 수질과 관련 에코프로에 집중을 했지만 이제는 퓨처엠과 관련된 추가적인 양극재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입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그 영일만 산업단지에 퓨처엠 양극재 공장에 같은 경우는 그 데모 플랜트 이제 시운정 기간에 지금 돌입을 했고 사실상의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상민 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 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입니다. 김상민 의원 계속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를 추가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시장님 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하수 처리장을 연계하고 해양 방류도 하지만 어쨌든 신규 그 2차 전지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공장 지금 시운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출 시설에 대한 허가도 이미 득했고 사실상 시운전 기간에 돌입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폐수들도 지금 연계 처리는 되지 않지만 저류조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시와 퓨처엠 간의 그 협의 내용들을 보면 그 수질이
그 폐수가 연계 처리되는 과정에 매일매일 모니터링 할 수가 없습니다. 월 1회 정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하수 처리장 운영에 대한 그러한 결정들을 이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가동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것이 아니고 지금 가동을 준비하고 있고 하수 처리장에 연계 처리가 적정한지에 대한 사전 조치 확인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조류제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산폐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적정하게 그 포항 흥해하수 처리장에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사전 적정성 평가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뭐 추진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예, 싶습니다. 지난 7월 27일 날 경상북도 허가를 득해서 흥해하수 처리장 유입 조건을 아까 의원님 말씀에 매 1회 이상 그 점검하고 있는 현재 가동 개시 신고 완료 후에는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만 폐수 방류는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본 단계로 이게 유입이 되면 당초 조건을 충분히 이행하는지 그리고 매월 1회 이상보다는 또 수시로 저희들이 그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당초 허가 조건대로 잘 유입이 폐수 하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철저하게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끝으로 그 영일만 산단의 규모나 입주된 기업들의 그러한 상장 가치나 능력들을 비추어 봤을 때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들은 지금보다 더 자발적으로 강화되어져야 되고 그에 대한 조치나 협력은 포항시와 포항시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개별 입주 방식이 아니라 그 산단에 입주되어진 2차 전지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시설 모든 기업들이 하나로 좀 모아서 이에 대한 산단과 관련된 사회적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들을 좀 실현하고 할 수 있도록 그 국가 첨단 전략 그 산업 특구가 지정이 되면 제가 알기로 그 상생연대 협의체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의 틀에서 그 개별 기업이 아니라 산단 전체의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그 협의체를 좀 운영을 하고 특히 다른 특별회계 기금들, 특히 기후변화 기금들, ESG와 관련된 기금들을 산단에서 그 비용으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지금의 개별 입주 기업의 관리 방식에서 통합적인 산단의 관리 방식으로 좀 전환해 주시고 특히 그 에코프로가 기존의 고용 계획 대비 한 35% 축소 고용은 하지만 관련된 다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입지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최초의 입지 계획과는 다르게 많은 분들이 그 노동자 분들이 계시고 그에 대한 그 노동자의 복지나 삶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공동체를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된 복합문화복지센터도 부시장께서 충분하게 답변을 다목적 기업 비즈니스 센터 건립이라고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지만 이에 대한 부분도 조금 시행이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조기에 좀 확보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특히 1인 청년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 출근하면서 운동을 하고 또 일하고 난 다음에 다양한 문화 예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그런 커뮤니티 센터를 우리 지역 주민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 검토해서 국비를 받아서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어떤 공단의 포항의 모델을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첨단 산업 특구에 어쨌든 그 중기부 장관의 판단이나 포항시의 판단이 있으면 국가 산단 전환에 대한 그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부시장님에 대한 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와 도동 공원 개발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당초에 불확실했던 컨벤션 센터를 포항시가 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포항 모든 시민들의 그 피해와 구제의 목적이었던 공동체 보건 기금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추진 동력을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추진의 동력 취지에 맞게 이 컨벤션 센터도 단순한 이용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가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공간으로서 활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포항시가 그 그림 13을 보시면 기존에 착공도 하지 않은 1단계뿐만 아니라 2단계 확장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컨벤션 관련된 자문 그 회의에서 있지만 거기에 참석하시는 모든 민간위원들이 대단히 놀랐고 그에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여러 가지 이제 또 컨벤션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제 호텔과 관련 숙박 시설이 기반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실상 뭐 이에 대한 부분도 그 어렵다고 보지만 숙박 시설 계획들은 변함없이 추진해야 되겠지만 1단계 사업 외에 2단계 사업의 경우는 기존의 학교와 관련된 부지나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의 가능성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그 지진 공동체 복구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는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가 왜 우리가 건립을 해야 되냐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뭐 포스코라든가 포스텍이라든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가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여기외로 계속 유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방지를 하고 또 대형 전시라든가 회의, 행사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1차, 2차 관련 산업들을 새롭게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그걸로 통해서 숙박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대형 복합 공간을 조성함으로 해서 일반 관광객뿐만 아니라 마이스 행사에 참여하는 해외 내지는 지역 외의 관광객들을 유치를 통해서 관광 산업이라든가 마이스 산업 유치를 할 수 있고 또 박람회 콘서트라든가 컨퍼런스를 통해서 지역민들의 어떤 문화적 욕구를 그렇게 충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을 캠프 리비 자리에 2006년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저기 2단계 전시 이렇게 왜 확장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1단계에 한 8,000 평 정도 8,100평 정도 되는데요. 부지가 이제 전시장 컨벤션 규모로는 사실상 국제 행사라든가 대규모 행사의 유치에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국제 회의 복합지구 지정과 함께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변 시설을 또 개발하고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좀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동부초등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도 보시면은 동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일만 관광특구 영일대 해수욕장과 연계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각종 행사가 있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에 지장이 있고 또 교통량이 증가하고 사람이 많이 감에 따라서 이제 그 통행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쪽에 체계적인 개발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 통행권 보장을 위해서는 좀 더 조용한 데 가서 이전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운영 단계에서 적잖아 여러 가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에 대한 이제 중요한 기반 시설이자 복합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해서 이 큰 공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지금부터 운영 전략이 잘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이 컨벤션 센터의 개관을 준비한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착공식 이후에 이 컨벤션 산업에 대한 공유나 붐에 대한 부분이 인식이 공유되지 않으면 정말
전문 산업 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포항시에 여러 가지 산적돼 있는 행사들을 좀 컨벤션 규모와 형식에 맞게 좀 전환시켜 가는 그런 작은 노력부터 저는 시작이 되어져야 되고, 특히 이 컨벤션 센터에 관련된 기준들이 최근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 기준이나 지원 시설, 하이브리드 영상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그간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을 해주시고, 특히 포항시의 포스코 외에 상장된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그 연말이나 연초에 되면 곳곳에 이제 주총들이 일어나고 그에 대한 관련된 행사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 그 플랫폼 회사의 주총은 서로 가고자 전국에서 모여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주총과 관련된 부분도 기업회의에 포함되는 기준에 맞게 좀 포항에서 개최될 수 있는 노력들을 그 포항에 있는 그 관계사들과 좀 협의를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컨벤션 센터에 지금은 가려져 있지만 상당히 좋은 입지의 도공원이 있습니다. 그 지금 포항 공원과에서 이 사업 부지를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 공간 개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단순한 이 공원이 지역의 공원, 시민들 누리는 공원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코리아 유니크 베뉴와 같이 그런 시설을 둘 수 없지만 그 공간의 가치를 좀 유니크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컨벤션 센터와 연계된 개발 방식이 처음부터 좀 반영이 되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국내외 여러 가지 참가자들이 함께 좀 공유할 수 있는 지금과 다른 공원으로 좀 변모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좀 의지가 있으신지. 예, 도호 공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이제 2020년도에 일몰제로 이제 일몰제가 시행하면서 그대로 두면은 이제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심 내의 어떤 공원 녹지 확보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이제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65억 원의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보상을 내년도 되면은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이제 예산 요구를 해놨는데요.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와 연계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실시 설계 용역을 하겠고, 또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계획에 맞춰서 좀 전에 말씀하신 유니크 베뉴와 같은 어떤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의 만전을 그렇게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앞서 김민정 의원님까지 여러 가지 지적하셨지만 공원과 관련된 개발 추진 과정에 뭐 지역구 의원도 필요하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지금은 PCO와 관련된 국제의 기획사들이 컨벤션 센터만을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 수익의 그 창출 모델로 유니크 베뉴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포항시도 산적된 여러 가지 시설 중에 체인지 그라운드뿐만 아니고 한우 공원 스페이스 워크와 관련된 미술관과 연계된 공간들이 유니크 베뉴 지정 요건에는 저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그 경북관광공사나 한국관광공사 코리아 유니크 베뉴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그 단계적 노력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에도 이제 이미 좀 전에 말씀하신 유니크 베뉴에 저기에 충족하는 그런 어떤 시설물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시립미술관이라든가 연호랑 세운여 테마파크, 국립등대박물관이라든가 포스코 체인지업 그라운드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이미 조사를 했고, 향후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가 창덕궁, 한국민속촌, 그리고 경주의 국립경주박물관 이런 데처럼 유니크 베뉴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민생 현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해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국장님 그 답변서를 잘 읽어봤습니다. 그 국토부에 신청이 되고 최종 선정된 그 전세 사익이 최종된 건수와 달리 지역사회 피해자들의 모임에 그 전세 사기로 그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건수들은 그 이 수치보다 더 많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국장님도 확인하고 계시죠 혹시? 예, 지금 밖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 300건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라고 소비자께서 생각하시고 저희들 시에 접수해서 또 경유해서 국토부에 가서 그 지금 진행된 건수는 실제 43건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결정 안 된 건 한 25건 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평생 모은 재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그 가족들이 이 전세 사기가 연루가 되면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해서 다른 피해 사례와 다르게 이 가정의 붕괴는 최소한 막고 추가적인 피해는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고 특히 그 제가 알기로 국내 최초로 강서구는 조례 제정이나 시장 그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 심지어 뭐 그 소송 비용까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지역의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그 국토부나 경상북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포항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후에 이분들하고 관련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좀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좀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 법이 실제 올 6월 1일 날 이제 제정됐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3월 24일부터 법률 구조 공단하고 그다음에 법무사 그다음에 중개사들하고 사실 그 지금까지 한 두세 차례 이제 저희들이 뭐 간담회도 하고 피해 주민들이 듣는 내용을 현장에서 얘기하시는 거를 수차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역할이 이제 도하고 중앙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방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튼 계속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근래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깡통 전세 위험 주택 분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가율이 포항시가 전국 4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위험한 지수들이 많이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 간담회부터 좀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우공원 동물사육장 관련해서 그 푸른도시 사업단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예, 단장님 오늘 긴 시간 또 답변에 성실히 답변하셔 고생이 많습니다.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가 없네. 그 한호공원 그 동물 사육장 같은 경우는 타조가 아주 대표적인 동물이었습니다. 근데 포항시의 자료를 보면 2011년 돌에 맞아 죽었다. 뭐 여러 가지 추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관련 보도 기사나 블로그의 내용들을 보면 2016년까지 생존하고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그 다시 말하면 동물과 관련된 관리 대장이나 관리가 소홀했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포항시민이 모두가 누리는 시민의 공원이지만 이 동물원이 여러 가지 사육 시설의 조건이나 규격에 비하면 동물 복지와는 거리가 먼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시설이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존에 이용하고 사랑하는 그 동물 애호가들이나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또 달리 또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용역 과정에 예. 그 충분한 다양한 그 의견이 좀 수렴될 수 있도록 예. 이에 대한 수용성 부분을 좀 강화하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한우공원 그 동물 사육 시설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 한우공원 내 동물 사육 시설 관리 계획 용역을 추진을 해가지고 여기에 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